오늘은 이제 MS 접합, 메탈과 실리콘의 접합, 세미컨덕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배울 것은 이제 쇼트키 컨택, 이거 정류성 접촉이라고 하는데요. 다이오드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정류성 접촉이라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은 우리 앞에서 한 두세 번 제가 보여드렸던 모스펫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스 드레인 쪽에 이렇게 메탈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 메탈과 실리콘 반도체, 그래서 MS 접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부분을 배울 거고요. 이제 8장에서는 메탈과 옥사이드와 실리콘, 그래서 모스 커패시터, 그리고 9장에서는 이거 전체 모스펫, 이런 식으로 진도가 나갈 예정입니다. 여기에 전극으로부터 이제 전류를 흘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배운 것들은 다 호모 정션입니다. 다 반도체끼리의 접합이었죠. 그리고 타입만 바꿔서 P타입, N타입, 그 다음에 P 플러스 N. P 플러스 같은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 원사이드 정션, 일방 접합이라 하였고요. 이런 경우에 공핍층은 이 N형 쪽, 도핑 농도가 낮게 된 쪽에서 형성이 된다고 배웠습니다. 오늘 배울 거는 이제 헤테로 정션, 이종 접합이라고 합니다. 이 두 물질이 서로 틀립니다. 메탈과 반도체가 되겠죠? N타입, B타입. 그래서 이거는 우리 10장에서 다시 또 밴드 다이어그램 포함해서 자세히 배울 것입니다. 7장에서는 메탈과 반도체의 접합이 형성되었을 때 다이오드 특성을 보인다는 것, 그 다음에 어떻게 오미크 컨택을 만드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쇼트키 컨택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 메탈과 N타입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페르미 주니가 이렇게 있죠. 메탈은 반도체하고는 좀 다른 특성을 보인다 그랬죠. 메탈에는 표면에 자유전자들로 꽉 차 있고, 이 내부에는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탈에서는 밴드 갭을 따로 정의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 메탈의 페르미 주니에서 이 진공 주니까지 전자를 하나 탈출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바로 1함수라고 합니다. 반도체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 페르미 주니에서 진공 주니까지 전자를 탈출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 그리고 이 전도대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들을 진공 주니까지 탈출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는 일렉트론 어피너티, 전자 친화력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카이 S, S는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쇼트키 컨택을 만들려면 이 메탈의 이 워크 펑션이 반도체의 워크 펑션보다 이렇게 커야 됩니다. 자, 이것은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반대가 됐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오미 컨택이 이루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차차 배워나가기로 하고요. 자, 이 두 물질을 이제 접합을 시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러한 일함수, 그 다음에 이 전자 친화력, 이런 것들은 이 물질이 갖는 고유값입니다. 그래서 메탈의 종류가 결정이 되면 이 워크 펑션도 결정이 되고요. 반도체가 결정이 되면 이 전자 친화력도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주 메탈과 반도체를 접촉하면 이 간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 페르미 주니가 여기가 높기 때문에 전자가 이렇게 흘러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쪽의 밴드가 이렇게 아래로 굽을 겁니다. 이런 식의 밴드 모양을 가질 것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바이어스 전압을 걸지 않은 순수한 열평형 상태에서의 MS 접합입니다. 자, 페르미 주니가 이렇게 일치가 됐죠? 그래서 반도체 쪽에 밴드가 이렇게 아래로 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큐um 주니도 이 굴곡에 맞춰서 이런 식의 굴곡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게 워크 펑션이 되고요. 이게 전자 친화력이죠. 이 값은
변하지 않는다.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이렇게 접촉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메탈에서 반도체 쪽을 바라봤을 때 이러한 에너지 배리어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파이 B 제로라고 명명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쇼트키 배리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바라봐도 쇼트키 배리어가 형성이 되는데 이쪽에서 보면 먼저 내부 전지 장벽이 또 형성이 되죠. 자, QVBI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자, EC에서 EF 뺀 이 차이를 Q파이N으로 정의하겠습니다. 파이N은 전위라 그랬죠? Q를 곱했기 때문에 이거는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간격이 Q파이N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 쇼트키 배리어, 요 장벽의 높이는 어디에서 어디를 빼면 되겠습니까? 자, 이 메탈의 워크 펑션에서 요 전자 친화력, 요거를 뺀 것이 바로 요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쇼트키 배리어는 메탈의 워크 펑션과 반도체의 전자 친화력과의 차이로 딱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메탈과 반도체 재료가 결정이 되면 요 값은 딱 고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쪽에는 어떻게 되죠? 전자가 떠난 그 빈자리에 공간 전화가 형성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공핍층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공핍층의 두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원사이드 정션을 배웠을 겁니다. 마치 이 메탈과 이 반도체의 접합은 일방 접합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왜 한쪽에 매우 많이 도핑된 반도체가 일방 접합이죠? 자, 메탈이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메탈에는 자유전자, 캐리어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여기에 N 플러스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방 접합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 공피축의 폭은 여기에 도핑 농도, 그죠? 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내부 전이 장벽, 그 다음에 유전율. 그래서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 우리 일방 접합의 결과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일방 접합 강의할 때 메탈, 그 다음에 반도체 접합을 제가 한번 거론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공핍층의 폭도 동일합니다. 그러면 자, 요 내부전지 장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내부전지 장벽은 자, 여기 쇼트키 배리어에서 요 Q파이N을 뺀 요 값이 바로 내부전지 장벽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거는 다시 EC-EF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우리 요거 앞에서 어떻게 배웠죠? 로그 함수로 바꿔서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전도대 유효 상태 밀도. 그래서 Q로 나눠주면 내부 전위 장벽은 쇼트키 배리어에서 자, 요 값을 뺀 값이 되겠습니다. 요 식들은 잘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문제풀이에서도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공핍층의 폭은 원사이드 정션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바이어스 전압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순방향과 역방향 전압을 한번 인가해 보겠습니다. 자, 역방향 전압이라는 것은 어떤 거죠? 여기에 플러스 전압을 인가하는 겁니다. 이쪽에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하고요. 그렇게 되겠죠? 여기에 플러스 전압을 인가하면 전자의 포텐셜 에너지는 더욱 낮아지죠? 더 이렇게 휩니다. 이쪽은 변화가 없습니다. 금속 쪽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이쪽이 더 쭉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역방향 바이어스 전압을 걸어줬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밴드가 더 휘었죠? 그리고 공핍층의 폭도 더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공핍층의 폭은 요 내부 전위 장벽 대신에 플러스 VR 이렇게 쓴다는 거. 순방향은 요게 마이너스 VA가 되죠. 그리고 일렉트릭 필드도 앞에서 우리 PN 접합에서 구한 것과 동일합니다. X 이퀄 0 요 지점에서 필드가 최고로 되고요. 그래서 이런 관계식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역방향 바이어스 전압을 보면요. 자, 이 내부 전지 장벽은 더 커졌습니다. 그죠? 전자가 이쪽으로 갈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 메탈에서 바라본 반도체 쪽을 바라본 요 쇼트계 배리어는 역방향 전압하고 무관합니다. 이것은 메탈과 반도체 재료가 결정이 되면 딱 고정된다 그랬죠? 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역시 여기도 에너지 배리어가 있기 때문에 전자들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뭐 양방향으로 전자의 이동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대신 자, 양공을 한번 보면 양공의 위치 에너지는 여기가 낮죠? 그 양공은 이렇게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공의 전류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N타입 반도체죠. 그래서 소수 캐리어는 뭐 10의 3승, 뭐 10의 4승, 뭐 이 정도입니다. 그러한 아주 작은 양의 캐리어들이 흘러가봤자 그 전류는 그렇게 크지 않고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MS 접합에서는 이 소수 캐리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PN 접합에서는 소수 캐리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배웠는데 여기에서는 다수 캐리어의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이 소수 캐리어의 움직임은 무시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 있는 다수 캐리어, 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최대 전개는 접합의 경계면, 이건 반도체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금속 내부에는 전하가 존재하며 건너온 전자는 이 표면에 표면 전하 형태로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탈 쪽에서는 공핍층을 만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방향 전압을 인가해 보면 어떨까요? 순방향 전압은 여기에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밴드가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갈 겁니다. 즉, 포텐셜 에너지가 올라가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밴드가 상대적으로 덜 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메탈에서 반도체 쪽 바라본 이 쇼트키 장벽은 여전히 동일하죠? 쇼트키 장벽은 이 순방향, 역방향 전압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딱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반도체 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겠습니다. 이건 비평형 상태죠. 순방향 전압을 인가했습니다. 요만큼. 그래서 이렇게 내부 전위 장벽이 낮아졌습니다. 자, PN 접합하고는 다르게 자, 이 경우에는 소수 캐리어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자, 궁핍층 폭도 이렇게 좁아졌습니다. 자, 내부 전위 장벽도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는 건너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확산이 아니라 일렉트릭 필드에 의한 드리프트로 이렇게 건너오다가 자, 이 배리어를 어떻게 넘어가느냐? 열전자 방출이라고 해서 스러모닉 에미션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PN 접합하고 다르게 확산이 아니라 드리프트와 열전자 방출. 자, 왜 열전자 방출이냐? 자, 이 전자가 갖는 열 에너지라는 것은 맥스웰 볼츠만 통계를 따릅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우시안 분포를 그립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 장벽보다 더 높은 에너지를 갖는 전자들도 일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한 전자들이 평균적으로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전자들이 바로 메탈 방향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그것을 열전자 방출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탈 세미컨덕터 접합에서는 그 전류 생성 메커니즘이 확산이 아니고 드리프트와 열전자 방출이다. 이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들은 이쪽으로 흘러가죠. 그리고 역방향에서는 아무런 흐름이 없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정류성 특성을 보이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이오드 특성을 보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PN 접합하고 비교해서 메탈 세미컨덕터의 접합의 차이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드리프트와 열전자 방출이다. 그리고 메탈 쪽에는 요 쇼트캡 배리어도 변화가 없고 뭐 공핍층도 형성이 되지 않고 오로지 요 반도체 쪽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300도 K에서 텅스텐과 실리콘 접합 다이오드가 있습니다.
하기의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다음을 구해보아라. 쇼트키 장벽의 높이. 자, 쇼트키 장벽의 높이는 메탈의 워크 펑션과 반도체의 전자 친화력의 차이. 자, 그럼 여기서 실리콘의 전자 친화력 4.01V, 메탈, 텅스텐의 워크 펑션은 4.55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이 차이가 쇼트키 베리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0.54V. 열평형 상태에서의 쇼트키 베리어는 0.54V다. 그 다음에 내부 전위 장벽은 이렇게 구했죠? 그럼 0.54 마이너스, 자, 이거 0.0259죠? 자, ND는 10의 17승, NC는 전도대 유효 상태 밀도 2.8 곱하기 10의 19승, 그래서 0.394V. 이거보다 작죠? 그 다음에 공핍중의 폭 XN이죠? 이렇게 구했죠? 그럼 여기다 다 대입하면 되겠죠? 빌트인 전압은 0.394. 이거는 실리콘의 유전율입니다. 11.7 곱하기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 이렇게 곱해서 정리하면 대략 700옹스트롱 정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최대 전개를 구해봐라. x 이퀄 0 지점에서 최대 전개가 나오죠. 그래서 x 이퀄 0 넣으면 그 크기, 방향을 따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크기는 약 10의 5승 v cm.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이건 우리 반도체에서 사용하는 메탈의 재료들을 주로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죠. 자, 실버 같은 경우에는 워크 펑션이 4.26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실버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버는 이게 드라이 애치가 안 됩니다. 그리고 메탈 자체가 굉장히 그 반응성이 좋죠. 황하고도 잘 반응하고요. 그래서 메탈은 실버는 잘 사용, 공정의 안정성 측면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알루미늄하고 골드는 제법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알루미늄은 한 가지 문제점이 이게 멜팅 포인트가 660도라 고온 프로세스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고온으로 가면 이게 녹아버리죠. 녹았다가 굳으면 힐록 같은 표면에 빼쭉빼쭉한 이렇게 힐록 같은 것들이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은 고온 공정에는 적합지 않다. 그리고 골드는 많이 사용하는데 골드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그 고가의 금속이죠. 골드는 종종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크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환경 규제 물질로서 이제 이 메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사용하는 게 몰리브덴 4.6 정도죠. 그 다음에 니켈, 파라디움, 백금 이런 게 있고요. 또 티타늄 왕고가 텅스텐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반도체에서 타이, 알루미늄, 타이 이렇게 3층 구조도 많이 사용하고요. 디스플레이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게 워크 펑션을 보면 대개 다 4점 얼마 되죠? 그래서 이 쇼트키 베리어도 대략 다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주로 사용하는 것도 실리콘이죠. 4.01입니다. 이 차이를 보면 쇼트키 베리어가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게 아니죠. 다 엇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P타입 반도체, 그 다음에 오미 컨택 이렇게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